국제 읽기 학회라고 그래야 국제 읽기 협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RL,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지금 한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일단 파일은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를 드릴 텐데, 어떤 자료가 있냐면은, 한번 보시면은 이런 파일이 있어요. 이게 What's hot in literacy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아마 리트러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은 리트러시의 중요한 또 한 부분인 읽기에 대해서, 읽기를 주로 이제 리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독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뭐 다른 말은 아닌데,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리포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국제 읽기 어떤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것이, 아마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이런 거가 이런 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 거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시사점, 교시되는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는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읽기 교육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거죠. 큰 어떤 내용을 보면 문식성이라고, 리트러시를 문식성, 뭐 또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문식성이라 말을 하겠습니다. 문식성의 어떤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 이런 교사들, 다양한 어떤 그런 행정가들, 다양한 어떤 대상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받아보는 거죠. 뭐가 중요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공평성,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에 대한 평등한 부분, 과연 이 학생은, 어느 나라 이 학생들은 읽기에 대해서, 리터러시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가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런 문제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지도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지도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읽기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좀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환경적이든 그런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최신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걸 막 섬세하게 읽어보라는 것보다는 큰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443명으로부터 아마도 그 응답을 받고 이 내용을 구성한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반응들의 비율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읽기 전략의 문제가 나옵니다. 읽기 전략의 문제가 나와요. 읽기 전략을 여러분, 읽기 전략이라고 하고, 읽기 전략이라고 하고, 독서 전략이라고 하고, 사실 읽기 전략, 독서 전략, 우리가 읽기란 말을 독서하고 같은 말을 쓰거든요. 또 조금 더 섬세하게 보면은 독해라는 말을 더 쓰고요, 그죠? 물론 독서는 훨씬 더 좀 상위 수준의 그런 인상을 주는데, 좀 섬세하게는 또 독해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읽기는 또 전문적인 또 용어, 학술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스트래티지, 전략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효과적인 지도 전략이 있지 않겠느냐. 누구한테? 미약한 독자들한테. 그래서 이 독자라고 하는데, 이 독자는 사실은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많죠, 사실은? 그죠? 학생이 입학하기 전, 입학을 기준으로 입학 전 단계, 그죠? 유아아이도 있을 것이고, 입학 이후에는 또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 초등학교, 그죠? 초 이상이 있겠죠, 이런 거. 근데 이 독자들이 사실은 학생의 어린이, 학생 이런 기준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고등학생뿐만 아니고 사실은 대학생도 관계가 있는데, 이제는 중요한 게 성인이죠, 성인, 그죠? 성인까지도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리트러시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수준이 다르겠죠, 상당히, 그죠? 근데 이제 이 수준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또 계속해서 많아 올라가는 것인가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죠? 기재기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미약한 독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속에서 아주 미숙한 또는 미숙한 독자 또는 뭐 고통스러워하는 독자, 뭐랄까요? 뭐 고민 있는 독자, 고민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는 고민 또는 문제 있는 독자. 그런 독자들에게 결국은 뭔가 좀 효과적인 그런 효율적인 그런 독서 지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접하게 되는 다가가게 되는 읽기 성취 기준이 결국은 이런 읽기 전략, 효과적인 읽기 전략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어떤 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빌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초기 문식 기능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조금은 이렇게 좀 균형된 그런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언어 이해의 지도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있고요. 어떤 이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초등학교 1, 2학년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유아 아이들.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아이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식성들이 많죠, 사실은. 그건 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아마 이 내용들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은 달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핵심은 지금 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모든 학습자에 대한 어떤 공평한 기회를 우리가 주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에 대한 어떤 균등성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마도 잘 읽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스스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데 미약한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노력이 없게 되면 참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학년 아이들 수업할 때 입학 전 아이들 35명 중에서 한 3명, 4명 정도가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문식성이 형성되지 않는 채 학교를 들어오는 거. 물론 원래 그렇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지금 2020년, 2019년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서 대부분 그렇게 문식성을 갖추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의 문식성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왜 이게 세계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한글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교육력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영향을 미치겠죠. 경제적인 수준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내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 어떤 교육, 영어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의 아이들이 글자를 제대로 깨치지 못해서 학교 밖에서 노동으로 상당히 또 힘들게 또 지내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공정성, 공평성, 기회의 어떤 균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퀄리티라고 나와 있는데 다양한 책과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좋은 양질의 책, 다양한 그런 책과 내용들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오늘이 지금 이제 3월 말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만 해도 지금 이제는 이제 가정 내에서 학교에 지금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가정 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아이들 집에 보면 책 대부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조금만 이게 생각을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아주 많은 지금 나라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입학 전에 또는 입학해서도 책을 가까이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나라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말할 때는 독서 면에서 과잉이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사실 많이 접하는 건 사실이죠.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독서를 해서 일주일간 읽는 시간, 읽는 양, 그런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게 우리 과연 아이들의 어떤 진정한 어떤 그런 성장, 내적 성장인가, 뭐 인지 발달 또는 정서적 어떤 그런 발달 부분에 도움이 되는 독서를 하고 있는가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최근에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이를테면 사이버 도서관이죠, 인터넷 도서관이죠, 아이디 가입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책을, 물론 이제 온라인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근하는 그런 또 텍스트, 그런 스크린 이런 부분은 또 좀 다르죠. 우리가 직접 만지는 종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내용을 또 접하게 되는 상황은 또 열어주는 게 좋으니까 그런 과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프로페셔널한 러닝,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아주 상당히 전문적인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practicing educate니까 어떤 뭔가를 실행하는 어떤 그런 교육자를 위한 정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발달적인 어떤 기회와 전문적인 학습을 점가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우리로 치면 연수 같은 거죠, 그죠? 한국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60시간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법적으로도 또 그렇게 60시간을 이수해야만 추후 또 뭐 개인의 어떤 그런 관리에 뭐가 쌓이는 거죠. 소위 말하면 나중에 그것이 뭐 승진에 영향을 준다든지. 근데 매년에 6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60시간 속에는 이게 독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 전문적인 뭐 행정가든 교장이든 교감이든 또는 사서든 교사든 담임이든 교과지도 선생님이든 학생들의 어떤 그런 독서 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양질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사실 뭐 연수는 어느 나라도 중요한 거죠. 교사들의 연수를. 왜 제가 이걸 한번 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 2020년대에 살고 있는데 2020년대에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서에 대한, 읽기에 대한 관심 분야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죠. 읽기 지도하는 읽기 전략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거고,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공평한 그런 기회를 줘서 효율적인 독서를 지도하자. 그리고 양질의 어떤 그런 환경, 독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교실도 다르지 않거든요. 독서 전략을 지도하는 방법을 잘 갖춰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독서만 놓고 읽기만 놓고 보는데, 사실은 뭐 훌륭한 교사라 그러면 모든 분야의 지도 역량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만, 독서를 하나만 놓고 보면 잘 교육된 선생님이 당연히 그런 독서 전략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분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 학생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컨텐츠와 책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교사는 수시로 더 어떤 발전된 어떤 그런 전략들을 계속 익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르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근데 한국은 문식성이라고,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맹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수준이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잖아요. 문맹률이 아니라 문명률이죠. 그러니까 문식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세계 최고인 거죠.